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이제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40 총선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정당의 분화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이냐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호남의 시인이며 교사며 칼럼니스트가 되는 이 정재학 칼럼이 이 자유통일당과 민주당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3일 날짜입니다만은 자, 이런 것이 오늘 이 전강훈 목사께서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낙연 이 새로운 신당 미래당 이런 당도 한번 이렇게 콜링도 하고자 하는 접촉도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시도 뭐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한참 항장수 혁신당에서도 이 2만 3만 회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합당을 자유통일당과 함께 서민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당하겠다. 몇 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이제 제야 단체 정치 단체가 있다면은 자유통일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에 이제 3.1절 모임만 봐도 이제 다른 어떤 단체와는 견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한 어떤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칼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합쳐져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긴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진은 정재학 호남에 아주 존경받는 아주 시인이고 칼럼니스트이고 교사 출신인데요. 굉장히 자 이런 말도 정재학 칼럼에 들어가 보니까요. 직언직설 윤석열 박정희 이후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런 글도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굉장한 제목 아닙니까? 자, 이 전강훈 목사님을 특별히 전 목사님을 66대회 때도 66대회 연사로도 이 참여도 하고 자유 몇 번이나 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부족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훈 목사님의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불꽃 같은 투혼에 감탄한 적이 있다. 필자가 정교조 해체와 종북 반역에 대한 단죄를 위해 서울 생활을 할 때였다. 전강훈 그분은 첫인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이 있다. 아주 이 강직한 표현을 시인처럼 했네.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 길이었지만은 분명한 소신이 있는 애국의 길이 있다.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이지만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다. 예, 새로운 정의로운 신앙의 길이었으니 정강훈으로서는 어떤 비바람 속에도 굽힐 수 없는 길이었으리라. 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재학 시인 정강훈 목사를 같이 같은 편에서 적극 책도 짓고 했던 안티다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전강훈 목사를 아주 공격하는 전사가 돼가지고 안희안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정재학 이분을 존경해가지고 큰 선물을 사가지고 간 적이 있다 하는 글도 여기 나와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분이죠. 자, 하나의 이렇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헌신의 길, 정의로운 신앙의 길이었으니 정강훈으로서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길이었으리라. 하나의 예로 문재인 시대에 이 전강훈을 향한 박해와 이 공격은 수차례에 걸친 고소 고발만이 아니라 교회마저 없애고자 하는 짓에 정강훈에 대한 박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을 만큼 정강훈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감옥에도 3번 간 것도 언급해야 되겠죠. 정강훈은 더 강렬한 하나님의 목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좌빨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그리하여 정강훈은 자유우파의 상징이 되었고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졌어도 정강훈의 길에는 안식이 없었다.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집요한 탄핵 시위 집회는 정강훈이 있었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정강훈의 실천하는 행동력과 전투력이 있었기에 좌빨 민주당의 탄핵 시위 집회에 맞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정광훈의 맞불 집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어찌 버텨냈을 것이며 지금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방패막이. 그리고 참여해본 사람은 압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뭐니 해도 1등 공신은 정강훈 목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정강훈 목사를 따라 66대 연사도 또 자유마을의 강사 목사님들 앞에 선적이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국힘당이다. 지금도 필자는 국힘의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반역 좌익들과 싸울 의향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와 기득권으로 연상되는 부와 명예를 걸머진 잘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부역하는 무슨 이 웰빙당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투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투사에 살아온 분들을 배척하는 회색 분자들이라고 판단된다. 야, 호남분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한 줄기 한 생명처럼 등장한 분이 고영주였고 그분이 외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한때 5천만 대한민족을 깨운 바 있다. 그리하여서 정강훈의 자유통일당이 행동하는 애국이라면 고영주의 자유민주당은 생각하는 애국이라 할 수 있다. 이 고영주의 모든 삶에는 오직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일념뿐이었다. 필자는 반정교조 운동에서 만난 20년 전의 고영주를 기억하고 있다. 고영주 그분은 최근 대통령이 된 간첩을 설파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간첩이죠. 그러므로 자유애국 우파 이론에 앞장서신 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고소를 문재인이가 고소를 해갖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죠.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두 정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아주 형제와 같은 정책을 갖고 있죠. 순수 애국자 우파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 정강훈 목사는 행동파고 이제 고영주는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을 많이 설파하죠. 그래야만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힘당이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중도의 길을 걷는 국힘당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항생작용을 할 수가 있다. 시대는 자주국방 완성의 길에 들어있다. 여러 가지 이 무기들을 나열을 하면서요. 최고의 무기들을 생산하고 이런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됐는데 이제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자주국방 열리고 민족이 드디어 영광의 시대를 맞이했다. 통일 역시 가시권 하에 있다. 이렇게 보네요.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 좌빨 세력에 의해 믿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선명한 표현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인 이상 대한민국의 도움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도 전쟁도 대만 침공도 불가한 지금 북한을 선택할 까닭이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통일은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하에 조용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그리하여 민주당은 그 존재의 에너지를 주는 모태를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은 아주 예리하게 찌르네요. 따라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앞으로 4년 후에는 당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적진이 잘못되어지는 질이 멸렬되어질 가능성이 많죠.
예, 뭐 4년 후에는 소멸될 것이다. 아니,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합체되어야 한다. 예, 뭐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총선 후의 문제지만은 5.18 가짜 유공자 문제도 전강훈과 고영주 두 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민주주의, 민주항거는 인정하지만은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이게 강력한 그 국힘당에서는 이게 가서 무릎을 하도 많이 꿇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두 분만이 전강훈, 고영주 두 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힘은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 덜러리에 북화한 정당이지만은 모든 악법과 사법부를 비롯하여 교육 등 정부 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동과 생각으로 무장한 정당만이 이 5.1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5.18도 아직까지 미완성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 사건도 그렇고요. 이 우리나라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있는데 강한 찐 강보수 극좌파가 있는가 하면은 극우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합당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작업이기에 서로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비례대표라면 비례대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보완제로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당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니 모쪼록 필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이러면서 국힘당에 호남을 요구하라. 호남은 아무리 애쓴다 한들 국힘당이 전멸할 곳이다. 석가모니나 예수가 출마해도 떨어진다는 당이다. 바로 이 호남을 전강훈과 고영주에게 양보하라. 예. 비록 국힘이 후보를 냈을지라도 그 후보들을 정광훈과 고영주에게 양보해라. 야, 이거 아주 참 신의 한 수네요. 그리하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아니, 합치된 두 정당은 국힘당 후보를 전격적으로 밀 수도 있다. 예, 고영주는 이 정당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점에서 이제 그 21 혁신당이나 또 그 외에 뭐 이 조원진 공화당이나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강훈 목사가 이런 기회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딱 하나가 되도록 하기만 하면은 이게 뭔가가 작품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문제는 민주당 반역들이 주사파 범민련 간첩들에게 위성당을 빌미로 국회 입성을 허락한 점에 있다.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도 밀어내고 그 비서실장도 밀어내고 어쨌든 다 밀어내고 다 척사를 하고 이재명이가 자기 당을 지금 강력한 당을 공산주의와 합당할 수 있는 통일의 그런 당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요. 국힘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비례대표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힘당이 손해볼 일이 아니다. 이거를 막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협상을 늘 저도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 뉴델리에서 유건일도 그 칼럼을 보면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 올렸는데요. 그러므로 국힘당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합당을 지원하라. 지원하되 호남을 양보한다는 조건을 걸라. 야, 이게 그 앞전에 민주당이 전주 강성 의원을 당선시킬 때 하는 것처럼요 말하는데요. 호남을 양보한다는 조건을 걸고 합당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호남 지역 우파는 반드시 뭉칠 것이고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유민주통일당이든 자유통일민주당이든 명칭은 어떤 것이든 좋다. 예국의 길에서 행동과 생각, 이 두 분이 행동과 생각이 모인 정당이 절실히 필요할 뿐이다. 이 국힘당은 어떤가? 필자의 제안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러면서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하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정말 그 아주 잘 글을 수려하게 잘 정리를 호남 분어로 호남의 인사로서 잘 정리했는데요. 이 황장수 의원이 저도 참 이 전강원 목사님이 정말 그 서민 정책 이거를 좀 그 사람들에게 어필되어 줄 수 있도록 이게 옛날 서울시장 그와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이 두 개가 말이죠. 결국은 문재인을 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거 전부 서민 풀뿌리 민주주의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작은 반딧불이 되어지 보고자 이런 그 노숙인들, 집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잃고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 15명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사랑정신, 이웃사랑, 이런 것 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 하는 점에 저 정말 가슴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도 이 황장수 그 의원의 그 발언은 혁신적이면서도 이 서민 정책, 예, 이거 애 낳는 거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노인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의 그 보육 문제, 이거 몇 가지만 해도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자 이런 걸 하면은 이 호남과 뭐 충청과 할 것 없이 역시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찬 칭송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까지 이 좋은 글을 이렇게 울림이 큰 정재학 시인의 글을 칼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